네,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글로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좀 혼조돼서 돌아갑니다. 일단은 그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있고요. 선진국은 또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유럽에 이어서 중국도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오늘 긴급 진단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조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뭐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다시 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중국의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예.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50점 미루다가 4개월 만에 경기 화랑의 그 경계선이 되는 50선을 넘었습니다. HSBC는 중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4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요. 중국의 수출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PMI 같은 경우에는 7월보다 2.4%포인트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지금 현재 장난감이라든지 의류와 같은 전통적인 중소기업들 제품의 수출이 계속 늘어났고요. 이 때문에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50점 오르다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중소기업에 대한 그 정부의 그 세금 감면이 8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600만 개 영세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조업 체감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꾸준히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PMI라든지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수송량을 근거로 해서 중국의 경기는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완만한 L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의 V자형이라든지 U자형 회복이 아니다는 측면에서는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오늘 발표된 HSBC의 제조업 PMI가 8월입니까? 8월치인가요? 네, 8월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달에도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중국 경제가 뭐 V자형으로 여기서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이제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시 경기가 좀 처지지 않는가, 회복세가 둔화되지 않는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차이인데 지금 PMI 지표는 좋게 나왔단 말이죠. 중국 경기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조금 회복 단계로 간다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은 어떠세요? 네, 중국 경제는 분명히 회복 단계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을 가보면요, 각지의 그 하수도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전력 송배전 사업 그리고 철도 투자들이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반기부터는 신형 도시화도 IT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친환경 사업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중서부 철도 투자 건설이 진행이 되고요. 또 4조 유엔의 도시 철도 사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는 4세대 이동통신 기지국만 50만 개를 세우는 그러니까 100조 원이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강 경기가 계속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신흥 경제 그 위험으로 인해서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중국은 다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확대에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그 올해 성장률 목표 7.5%는 물론이고 내년에 또 7.6%의 그 안정 성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경기가 좀 회복될 때도 이제 앞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장난감 이런 쪽 얘기하셨는데 섹터별로 어느 쪽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요. 또 관련 기업들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섹터별, 분야별로는 업황 회복 속도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네,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 수출 의존도뿐만 아니라 경제 의존도가 대만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바닥에서 턴할 때는 우리가 먼저 부품이라든지 부분품 쪽의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수출 구조를 보면은 전자, 전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무려 15%나 수출이 증가했고요. 석유화학공업은 정밀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11%나 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완성품 수출은 좀 둔화됐지만 의외로 자동차 부품 수요들 같은 경우는 무려 17%나 늘어났는데요. 세부적으로 품목을 보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PCB 그리고 휴대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용 그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무려 2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중국이 자동차 보급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2천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회사들이 가솔린이나 등유 수요를 맞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에틸렌이라든지 기초 유분이나 중간재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에틸렌, 벤젠 같은 그 기초 유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이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운전 박스 그리고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는 무려 100% 넘는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용품도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중국 수출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어느 쪽에서 좋아지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소 이제 중국 쪽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는 더디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지표가 좋게 나왔고 또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연결했는데 회복이 좀 가시화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예, 조 소장님 오늘 인터뷰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